어떤 이야기를 해도 차번인자 쓰고 또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왜 끌려다녔냐 제발 좀 이야기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신공이라든지 행정부하고 승사시켜야 되고 또 대구 경북 간에 티격태격 싸우면 이게 다른 시도에서 국민들이 볼 때 진흙탕 싸움하는 걸 좀 비책화 싶어서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신공항을 플랜 B를 만들겠다, 후보로 가겠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잘못하면 우리 도민들이 추석 못 쉬겠구나. 공항 때문에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고 있는 데 대해서 그동안 과정을 밝히고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서 뭔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북받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돌출 발언이 나와서 또 주어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를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들이 들어보면은 그 말이 맞구나 그런 이야기 들도록 제가 정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간 홍준표 대구시장의 각종 돌출 발언, 사실과 다른 주장,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공격 등에 대해 시도민들이 상처받고 주위에 많은 분들의 깊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도지사가 맞대응하면 함께 신공항을 만들고 행정통합을 하자는 마당에 대구 경북이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여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될까? 또한 신공항의 행정통합에도 악영향을 줄까? 참을 인자를 수도 없이 가슴에 새기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홍 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신공항 이치를 군의로 하겠다거나 도를 없애고 시군의 권한을 줄인다는 등 계속해서 시도민들을 자극하고 마음 편히 명절도 보내지 못하게 하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오늘 기자 여러분과 시도민들 앞에 그동안의 과정을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신공항 문제에 관련하여 통합신공항은 대구 경북 시도민이 함께 피땀 흘려가며 만들어 결과물이며 홍준표 시장 한 사람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대구공항의 외곽 이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추진됐으나 성사되지 못했던 수건사업이다. 당초 대구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으로 병합 이전시키기로 하고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추진됐으나 2016년 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자 대구공항은 별도의 이치로 이전한 것으로 추진되었다. 대구공항은 군사공항이므로 군부대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가 이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보지로 군이 우모면 군이 소보 의정 비안면이 채택되었다.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대구 경북 내부의 협상은 매우 어려웠다. 2020년 공론화 절차와 주민투표까지 실시해서 군인 소보 의정 비안면을 확정했으나 군의원이 반발하면서 무산 직전까지 몰렸다. 그러나 대구 경북 시도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한 발씩 물러서서 희생하며 마침내 군의 의정 경북도 대구시 간에 최종 합의문을 만들었고 2020년 8월 최종 입지를 확정지었다. 당시 경북도는 신공항 성사를 위하여 생리를 뽑는 아픔으로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키는 결단을 내렸고 경북도에는 1차 부결 이후 경론과 진토 끝에 이를 개성적으로 가결시켜 승인한 바 있다. 그러한 결단은 우리 후손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함께 해생하며 하고 마음 모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시리 성실의 바탕에서 가능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 눈물과 감격이 있었다. 이후 2021년 2월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주도로 가덕도 공항 건설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가 2020년 8월 대구 경북 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에 실패했다면 대구 경북 신공항 자체가 무산되고 가덕도의 모든 것을 내어줬을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 이후 2022년 7월에 대구시장에 취임하였고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법률상 공항을 지어야 할 사업자가 대구시이기 때문에 공항을 짓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소기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장이 신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 애로가 있다 하여 협력해야 할 상대방을 겁박,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본질과 다른 문제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선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지를 군이 우버배로 옮기겠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대구 경북 시도민의 희생과 눈물 위에 현재 이전지가 확정되어 그 이치가 특별법 제2조 7호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대구 경북 신공항 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건설 등이 이미 추진 중이다. 이 자료는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대구 경북 시도민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고 국방부를 비롯하여 정부와 다시 협의해야 하며 국회 협조를 통해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구시장 말 한마디로 공항 입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왕조시대도 이거 할 수 없어요. 또한 최근 의성 대구시 간의 의성 화물터미널 갈등과 관련하여 홍 시장의 불필요하고 과격한 발언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화물터미널 대구시 구리군 지역에 이치하도록 했으나 의성군은 이를 사정한 합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립하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결일 의성군을 비난하고 의성군에서는 상복을 입고 상계를 메고 거리 시위를 하는 등 그 갈등은 급속히 늘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8개 화물인 렐리카고 처리를 위한 터미널을 구리군 지역에 설치하고 미래에 만들어야 할 유통 플랫폼 기업을 통한 항공화물을 의성군 지역에 설치하는 복수 터미널 제안을 하여 갈등을 중재하였다. 국토부는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복수 터미널에 반대했으나 경북도의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 끝에 최근 복수 터미널을 수용하고 입지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경북도는 수년 전부터 신공항을 둘러싼 역내 갈등을 해결해내고 더 큰 공항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 홍준표 시장은 SNS 등을 통해 경북도가 관심도 없고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한다는 이런 비난을 하고 있다. 화물터미널 이치는 올해 말까지 국토부가 수립할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에 담겨야 하며 당사자인 의성군과 주민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적합지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토부는 의성군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과 공항 운영상에서의 역량, 교통망의 연결성, 사업비 정책 사항 등을 종합하여 올해 말까지 결정할 것이다. 요약하면 복수 터미널 입지 문제는 국토부 의성군이 당사자이지 대구시장이 길길이 화를 낸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나 경북도는 국토부와 의성군의 입장을 존중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어제도 국토부 장관 만났어요. 의성군은 지금 국토부에서는 동부 쪽에 하자는 것을 의성군에서는 서부 쪽이 개발이 안 되었고 앞으로 확장성이 넓기 때문에 서부 쪽에 해달라. 의성군 이야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는 국방부에서 반대한다. 이래서 국방부가 자기 군사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반대한다. 국방부도 설득을 했습니다. 국방부 그러면 도로를 하나 더 넣으면 가능하다.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지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듣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대뜸 욕이나 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장이 마치 의성군 때문에 신공항이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비난하고 경북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여론조를 펼치는 것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SPC 구성에 차질을 빚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현재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대구시장은 2023년 4월 신공항 사업을 LH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10월에는 LH를 배제하고 타 공공기관의 메이저 건설사를 중심으로 SPC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6월까지 신공항 SPC를 출범시키겠다고 했으나 지금이 9월인데 신공항 SPC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건설업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를 못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작년 연말까지 뭐 해야 되는데 올 6월까지도 한 달에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옆에 지켜보면 제일 답답한 게 이겁니다. 내가 곧 나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또 자기 편하니까. 그것이 대구 신공항 건설의 핵심 문제이며 사업자인 대구시장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토부 의성군의 문재인 화물터미널 시선을 돌리며 남탓을 하고 있다. 신공항 SPC 구석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기부대 양재 사업 구조는 해당 시설이 이전하고 나간 후적지를 개발하여 이전 사업비를 보전하게 된다. 심지어 공항을 먼저 사업자 돈으로 짓고 후적지 개발하여 보전받기 때문에 그 시간차에 의한 금융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후적지 개발 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하며 결국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후적지에 10만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구에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8만 1,000호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되었고 현재 10,000호 이상이 미분양이다. 그럼에도 대구 경북 신공항 후적지와 군부대 이 후적지에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간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대구공항 자리에 대규모 주택을 지어 분양 성공해야만 사업비 보관에 손해를 안 보는데 지금 가인 공급에 대구 신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지 불안한 것이다. 대구 시내 군부대들이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주택이 공급될 상황이니 더더욱 분양을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이 SPC가 구성되지 않는 핵심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다른 유인책을 함께 제시해 사업성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공항 신도시 건설, 철도, 국도 등 강력교통망 건설 등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 사업을 묶어 패키지로 하여 신공항 SPC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도록 대구시에 제안한다. 그때 대구 경북 의성 군위도 함께 투자를 하는 SPC에 투자를 해서 업자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항 건설에 11조 5천억, 민간 건설에 2조 6천억, 공항 신도시에 1조 1,500억, 관광문화단지 1조 원, 연계교통만 10조 3천억. 이거 다 하면 31조입니다. 31조. 이 31조를 SPC 할 도로는 건설업자에게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로는 공공항 여기 공항 신도시 관광문화단지 연계교통망은 정부에서 또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돈이 빨리 빠져나옵니다. 돈이 이 사업에서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구 후적지 개발하는 이 사업은 여기에서 이익을 취해서 조금 늦게 가도 할 수 있다. 31조짜리 사업이니까 이거는 대구 역사일에 대구 경북 역사일에 가장 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 유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기재부와 국토부, 국방부,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의성군이 모두 그 MOU를 해야 됩니다. 우리 걸 패키지를 줄 수 있는 이것도 법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이것을 대구, 경북 특별법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걸 오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서 SPC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사업자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사업자를 만났는데 돈이 한 15년 내지 20년 못 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분양이 100% 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때 가서 경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해내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신공항. 이건데 마치 의성군이 그 화물터미널 조그마한 거가 국토부한테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그거의 쟁점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무 쟁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시도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대구, 경북, 의성군이 모두 합심해서 이 몽땅의 사업비를 SPC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은 업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만들어서 동항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 가덕도는 3번 유찰됐습니다. 왜? 이 공항을 만드는 건 자신이 없다. 대형 건설사들이 안 들어옵니다. 3번 유찰됐습니다. 우리도 이거 작년 말에 하려고 하다 못했고 6월 말까지 하다 못했습니다. 적어도 원래 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설계가 들어가죠. 땅도 매입하고 설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세요 갈 수 없으니까 그럼 완전히 법을 바꿔서 정부에서 짓고 부산 가덕도처럼 하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법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게 지금. 특별법 만들어놨는데 다시 또 법을 또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제시하니까 우리 정부와 대구와 의성군, 군위군에서도 깊이 생각해서 함께 역사를 만드는 공항을 해주리라 생각하고 저도 힘껏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은 시도민들의 기대가 크고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가야 한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22년 7월 취임하면서 행정통합을 넌센스라고 했다가 올해 5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스스로 시작한 행정통합을 본인의 생각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8월 30일 일방적 시한을 정하고 스스로 무산을 선언했다. 최근 정부의 중재 노력이 협상이 재개된 뒤에 또다시 경북대 일방적 요청을 하고 그 핑계로 오늘 대구시는 행안부 주재 회의도 불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모두에게 덕이 되어야 도의와 추진이 가능하다. 누군가는 덕을 보고 누군가는 잃게 된다면 그것은 내부에서 극심한 갈등만 야기할 뿐 통합은 불가능하다. 인구가 적지만 통합에 부정적인 경북 북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따라서 경북은 이번 통합을 통해 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고 시도가 하던 역할 중 상당 부분을 다시 시군으로 이양함으로 우리 지방자치 전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모색하였다. 그런 방향은 일본 도쿄도의 통합 사례, 오사카의 통합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0년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의 연회도 그 바탕 아래 통합안을 내놓았다. 분권과 자치를 연구하고 추진한 학계나 시민사회도 그런 방향성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시도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자유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방향성을 의심하지 않으며 2020년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대구시와 신속하게 통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협의 초기부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받아오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영내 행정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문제에 주로 집중했다. 홍준표 시장은 도는 하는 일이 없다. 도를 폐지해야 한다. 대구시의 역사성이 더 깊으니 대구시 칼질해야 한다. 등 경북도와 도민을 자극하는 은사를 계속했다. 참을 수 없다며 맞대응하라는 주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합 초기부터 시도지사를 대리할 모양새가 이를 그르칠 수 있을 것 같아 참아왔다. 홍 시장의 대구 직할시 명칭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경북을 함께 넣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자 대구는 대구 경북 특별시 명칭을 제안했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대구시 특별시 제안에 동의한 것은 홍 시장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제2도시로 서울시처럼 막강한 특별지역으로 만들자는 발전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았을 뿐이다. 특별시는 명칭이 시군을 자치구처럼 축소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홍 시장은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경상북도는 그런 주장에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 2020년 공론화가 내놓은 통합안의 명칭도 대구 경북 광역특별시였고 그 안은 시군을 자치구처럼 축소시키는 방향이 아니다. 홍 시장은 경북도가 스스로 내민 노력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목표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급하다고 시대 발을 깰 수는 없다. 통합 협상이 난항을 겪어서 홍 시장이 시군의 권한을 줄이고 초강력의 강력정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런 제안은 그동안 대구 경북의 통합 노력이나 학계 시민사회에서 추진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이다.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이었다. 결국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권한 이양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고 그 사이에 이 문제를 공론화에 붙일 것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홍시의 통합안이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뜻과 의미가 있을 것을 보고 그러나 처음 제기되는 생소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필요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다. 그러나 홍시장이 일방적으로 무산을 선언했다. 그리고 제가 해관부 장관 지방시위원장에 요청해서 중앙정부 주재로 재개된 통합협상에 홍시장이 또다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그것을 핑계로 오늘 사자간 회의에 대구시가 불참하였다. 이런 식의 통합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북도는 통합에 관련해서 일을 안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협의 초기부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청을 받아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특별 행지가 이야기에도 대구시는 반대했다. 그래서 경북도는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중앙정부에서 받아와야 할 권한과 재정을 분석하고 법률안을 마련했고 대구시는 대구 경북을 직할하기 위해서 청사를 3개 설치하고 지배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몰두했고 경북도는 정부로부터 최대한 권한과 재정을 받아오고 시군 강화하는 방향을 열심히 했다. 그렇게 경북도는 310조 규모의 법률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마지막에 213조 규모였다. 경북도의 공무원들 대구시 공무원 이 사람 정말 고생했다. 홍시장 경북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비난했을 때 매일 새벽 공기 마시며 퇴근했던 담당 직원들은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까지 보였다. 눈물 보인 사람 나한테 보였어요 사실. 어떤 직원은 하도 억울해가지고 약을 먹거든. 약을 소화가 된다. 하도 일 안 하더라고 자기들 다 했더라고. 이런 엉뚱한 소리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하다고 직원들까지 비난한 것은 그 정도 레벨의 정치로서 믿기 힘든 태도. 동부청사 주장에 대해 홍 시장이 주장한 동부청사는 결국 직할하기 위한 조직이다. 포항시청, 경주시, 영덕군청, 울릉군청의 권한을 줄이고 광역정부가 직접 지휘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동부청사를 설치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에 명확히 반대했다. 경북 동부지역에도 어제는 홍 시장의 의도를 모두 알기 때문에 경북도 입장을 응원한다. 동부지역에서도 경북도가 더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론화가 이뤄지면 시군 권한과 더불어 함께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홍 시장 공론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경북도는 통합의 시작부터 시도가 함께 공동의 조직을 꾸려서 공동화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따로따로 준비해서 협상하자고 대구시청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버렸다. 경북도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의논하여 통합안을 만들어왔다. 대구시는 홍 시장의 개인 생각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안을 만드는 것을 보인다. 지금 대구시가 주장한 안이 옳다고 생각하면 참여한 전문가들이 당당히 밝히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협상의 과정에서 대구시 협상단의 역할도 인물이다. 실컷 합의하고 저녁까지 기쁘게 먹고 가서는 홍 시장이 보고 한두 합의를 뒤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실무자의 협상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도에서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는다. 통합을 마련하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협상단에게 힘을 실어 협상에 임하게 하며 실시간 소통해왔다. 홍 시장이 이런 경북도를 두고 일을 안 한다. 또 도의사는 소통이 안 된다. 또 도지사는 도의원들도 감당 못한다. 뭐 등등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 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듣고 있지만 그동안 참고 참았습니다. 이거 심지어 언론인들도 이런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느냐?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참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참아왔는데 오늘 제가 시도민들, 특히 우리 도민들이 잠을 못 잘까 싶어서 추석을 못 쉴까 싶어서 내용을 밝혀드립니다. 도는 필요 없다는 발언에 대해 차제에 도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 경남도지사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 도 체제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도처럼 움직이게.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가보세요. 우리 도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대구시처럼 광역시처럼 움직이는 몇 개 도시 없습니다. 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도처럼 있고 시군 권한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 경북도가 글로벌 대학 4개 선정됐고 교육발전 특구도 8개, 기회발전 특구 4개, 첨단 특화단지 구미, 포항, 안동,
3개나 선택되었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경주, 안동, 울진이 포함되었고 민선 8기 2년간 22조 8천의 투자를 유치했다. 경주 A평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경북도에서 입안해서 만드는 겁니다. 왜 도의 기능이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시군에서 글로컬 대학을 만듭니까? 어떻게 시군에서 A평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도의 기능이 필요 없다는 데에서 정말 도지사 했던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의 기능이 글로벌 스탠다드. 이 예산 이야기를 좀 하면은 여기까지 해놓으면 나중에 또 예산을 비교해 보세요. 대구 예산과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경상북도는 도의 예산이 대구 예산보다 2조가 많습니다. 대구시보다. 인구는 20만 차이인데 대구, 경북의 시군 예산은 전부 다 하면은 34조입니다. 34조. 네? 대구는 16조입니다. 16조. 대구는 16조. 이게 중복되는 거 빼도 경북이 대구의 2배입니다. 2배. 심지어 달서구가 인구 60만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1조 900입니다. 상주시는 10만이 안 됩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1조 1500입니다. 시군이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왜? 관리할 게 일거리가 많은 겁니다. 일거리가. 대구 구하고 시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일거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부처럼 운영하냐? 부처럼. 서울시에 부처럼 운영하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시도지사는 분명히 잠시 왔다 갑니다. 공항이나 행정통합은 후손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사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계속 추진하고 공항은 현 상태로 대구시에 맡기면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안을 꼭 받아주기를 바라고 행정통합은 지금 중앙에서 권한을 받고 재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때 또 다른 시도에서도 대구 경북이 성공하면 다 따라오겠다. 그저께 시도지사 만났을 때도 부산 경남, 대전 충남, 전남 광주 저보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거 성공하면 우리 따라간다. 국가 대개조 사업이고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니 안 되니 결정하느냐.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손 떼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자그마한 문제 남았습니다. 큰 문제 다 해결되고 포항 청사를 굳이 우리 상주에 농업기술을 짓는데 2,700억입니다. 포항 동부천사는 300억짜리입니다. 또 우리 예천에 인재개발을 짓는데 560억짜리입니다. 그거는 뭐 법에 안 넣고 왜 동부천사를 법에 넣느냐. 300억짜리를. 그건 또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의도가. 동부천사를 두고 그 4개 시군을 관할하겠다. 직접 관할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대구 경북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국가 대개조 사업에 이걸 성공시키면은 대구 경북이 빠르게 성장하고 지금 대구 경북 합쳐서 예산이 한 50조 되고 또 GRDP도 우리가 한 115조 되고 대구는 한 70조 됩니다. 이게 2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받아서 우리가 활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구 경북이 70년대까지 이 나라 인구가 1등이었고 제일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저 밑으로 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기회를 한 사람을 독단으로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도 또 시도민께서도 또 전 국민들도 이제 대한민국 수도권 일부 체제로 나라가 한계에 왔습니다. 저출생 문제, 수도권 일부 체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거를 다축제로
다극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할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대구 경북을 한 나라처럼 운영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고 또 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 사업을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은 안 맞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다시 한번 홍 시장님이 제보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